안녕하세요. 머크사 치료제가 출시되면 백신은 필요 없게 되나요? 질문이 있으셔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정이입을 해서요. 코로나에 걸린 다음에 치료하시길 원하십니까? 코로나에 걸리기 전에 예방하시길 원하십니까? 누구든 아프기 전에 예방하고 싶죠. 운 나쁘게 아프게 되면 치료도 하고 싶고요. 그러므로 당연하게도 백신도 필요하고 치료제도 필요합니다. 치료제 나왔다고 백신을 안 쓰겠다는 건 예방은 안 하겠다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아프고 나서 치료하기보다 아프기 전에 미리 방어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일반인들에게는 백신 접종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감염자들에게는 치료제도 투여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백신과 치료제는 쓰이는 경우가 다릅니다. 백신은 예방 목적이고 치료제는 치료 목적입니다. 직접적인 경쟁력이 아니라는 소리죠. Before incidence냐 After incidence냐의 차이입니다. 일반인에게 치료제를 투여할 리 없고 감염자에게 백신을 투여할 리가 없겠죠. 베트남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3분기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베트남 호치민시는 3분기에 락다운이 있었죠. 3분기 GDP는 전년 동기 대비 6.17%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베트남은 코로나 확산이 대단했기 때문에 락다운을 했습니다. 빗장을 걸어 잠근 건데요. 통계 총국장은 말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전국 23개 지방이 봉쇄 조치를 시행해 공장이 다수 문을 닫는 바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래서 각국 정부들은 코로나가 퍼지는 것만큼 락다운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코로나가 퍼지면 퍼지는 대로 문제고, 퍼지는 걸 막자고 락다운을 하면 경제가 문제가 생깁니다. 코로나로 죽으나 경제가 무너져서 죽으나 어떤 경우에는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락다운을 안 하고 버틴 국가도 있을 테고, 도저히 버틸 수 없어서 락다운을 한 베트남 같은 국가도 있을 겁니다. 경제 성적표가 처참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공장이 안 돌아가는데 마이너스 성장할 수밖에 없죠. 대도시 호치민과 하노이를 중심으로 카페와 식당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마트를 이용하려면 통행증도 끊어야 했다고 하니까 본격적인 락다운을 했었던 것이죠. 특히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던 호치민시는 베트남 전체 확진자의 80% 이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락다운 할 만했죠. 이런 상황에서 경제 성장을 재개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신속한 백신 접종이 있습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데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백신 수요는 앞으로도 많다는 겁니다. 적어도 베트남에서는 말이죠. 전부 확진시켜 놓고 치료제를 투여할 수는 없겠죠. 게다가 치료제는 비쌉니다. 중증 환자들에게 사용해야죠. 일반인이 코로나에 걸리기 전에 백신 접종을 하고 예방하는 게 최선입니다. 백신이 모자라니까 백신 수급에도 박차를 가했는데요. 베트남 정부는 쿠바가 자체 개발한 코로나 백신 압달라까지 수입했습니다. 쿠바는 북아메리카의 카리브 제도에 있습니다. 먼저 북아메리카는 북미라고 부르는데요. 초록색 지도입니다. 여기 국가에 미국, 캐나다가 있고요. 바로 쿠바도 속해 있습니다. 북아메리카의 카리브 제도에 쿠바가 있죠. 카리브 제도라고 하면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여기 바다가 보이는데 캐리비안 씨라고 적혀 있습니다. 캐리비안?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이 있고요. 수영장 캐리비안 베이가 있습니다. 카리브라고 하면 익숙하지 않은데 캐리비안이라고 하니까 정말 익숙하죠. 바로 북아메리카의 카리브 제도에 있는 국가가 쿠바입니다.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가 가까이 있어서 같은 국가 체제를 갖췄을 것 같지만 아메리카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쿠바와 가까웠나 봅니다. 갑자기 쿠바의 백신을 수입했으니까 말이죠. 쿠바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빨간색이죠. 적어도 쿠바는 자체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해서 상용화할 만큼의 백신 생산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쿠바가 생산한 압달라를 베트남은 최소 500만 회분 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은 어떤 백신을 선호할까? 다들 똑같겠죠. 검증된 화이자나 모더나 등의 선진국 백신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고 합니다. 그건 북한도 마찬가지죠. 내정 간섭하는 미국은 비난하지만 백신은 미국산을 달라고 하죠. 북한은 요구하는 바가 정확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아니고 다른 백신을 원한다고 합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등의 미국산 백신을 원하는 걸로 전해지고 있죠. 북한이 코백스를 통해 받으려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부작용을 우려해 수용을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백신으로의 대체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합니다. 그건 미국산 백신이겠죠. 미국산 백신을 선호하는 건 북한이건 베트남이건 똑같다는 겁니다. 심지어 영국도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말고 미국산 백신을 선택했죠. 베트남 은행에 다니는 베트남인 A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중국 시노팜, 쿠바 압달라는 현저히 선호도가 떨어진다고 말이죠. 나노코박스는 아직 출시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나 봅니다. 우리가 인터뷰를 보면 피부로 그 느낌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정보라고 생각하며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되어 선호합니다. 하지만 머릿속 한켠에는 성급한 일반화를 하지 않으려고 조심해야 합니다. 성급한 일반화란 몇 개의 사례나 경험으로 전체를 단정짓고 판단하는 데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스토리 있는 인터뷰는 우리의 이해를 돕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의견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데이비드 싱클레어는 강연에서 아버지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약물을 복용하고 활기를 되찾은 아버지의 일화죠. 노인이 약물로 활기를 되찾은 사례입니다. 싱클레어는 나이가 많은 아버지의 혈기왕성한 외부활동 사진들을 보여줍니다. 사진을 보고 강연을 듣다 보면 노인이 약물 하나로 저렇게 활기를 되찾는다고 하면서 혹하게 됩니다. 눈이 띠용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마음이 반절 기울죠. 그러면서 지금 구입할 수 있는데 나도 한번 먹어볼까? 이런 생각도 들죠. 그러나 데이비드 싱클레어는 하나의 일화일 뿐이라고 양심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좋은 임상시험 결과들이 나올 거란 희망찬 이야기도 덧붙입니다. 괜히 데이비드 싱클레어가 강연에서 이 약물은 아직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통계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샘플 하나입니다. 딱 하나의 사례일 뿐이죠. 싱클레어의 말을 덥석 믿어버리는 경우에는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 일반화의 오류 등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혹하는 건 사실이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인지 편향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일화를 근거로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다. 내가 아는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 등의 이런 스토리 하나가 중요한 정보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참고는 할 수 있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의 사례도 분명 중요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례들이 모여서 많아지면 귀납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싱클레어의 아버지가 NMN을 복용하고 나서 활기를 되찾았다는 건 분명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NMM과 NR 등의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는데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근거도 되죠. 일단 사례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백신과 치료제는 둘 다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백신은 예방 목적이고 치료제는 치료 목적입니다. 백신은 감염되기 전에, 치료제는 감염된 후에 필요합니다. 동시에 사용하진 않죠. 그리고 베트남의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